네, 안녕하세요. 비노트입니다. 오늘은 애플의 에어팟 프로에 대해서 개봉기와 리뷰, 또 팁까지 모든 걸 한 번에 정리해봤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저는 미국에서 구매를 했고요. 역시 뜯는 손잡이가 달려있네요. 이렇게 잡아서 뜯으면 깔끔하게 떼어낼 수 있어요. 비닐은 버리고, 네, 구성품은 역시 간단 사용 설명서가 들어있고요. 에어팟 프로와 또 무선 충전 케이스, 이거는 여분의 이어팁이고요. 한번 열어볼까요? 네, 두 쌍의 이어팁이 들어있네요. 작은 거랑 큰 거. 다음은 C-Type2 라이트닝 케이블. 에어팟 프로는 무선 충전과 유선 충전 둘 다 가능하니까 골라서 충전하면 되겠죠. 네, 구성품은 이게 전부 다고요. 네, 이제 에어팟을 열어보겠습니다. 이 케이스 뚜껑을 열자마자 아이폰과 바로 연결이 되네요. 연결 버튼 여기 보이시죠? 자동으로 페어링이 됐어요. 이 케이스 안쪽으로 충전 단자가 보이고요. 케이스 밑면에는 라이트닝 포트가 달려있어요. 유닛은 전작보다 짧아진 모습이죠. 전작의 긴 본체가 좀 부담스러웠는데 짧아진 게 차라리 잘 됐어요. 케이스는 전작은 세로로 길었는데 이번에는 가로로 길죠. 무게는 프로가 5g, 에어팟2는 3g. 프로 케이스는 45g, 에어팟2 케이스는 40g입니다. 이어폰 사용의 시작은 역시 귀에 딱 맞는 착용이겠죠. 그래서 먼저 이어팁 교체하는 것부터 알려드릴게요. 이어팁을 보면 이 앞부분은 부드러운 실리콘 재질로 되어 있고요. 뒤집어서 보면 이 안쪽 부분이 딱딱한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딱딱한 안쪽 부분을 잡고 힘을 줘서 떼어내야 돼요. 이 말랑말랑한 앞쪽에 이 실리콘 부분을 잡고 당기면 이게 찢어질 우려가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끼워져 있는 팁은 중간 사이즈고 작은 거랑 큰 거가 여분으로 동봉되어 있으니까요. 귀에 맞는 걸로 갈아 끼워보세요. 끼우는 건 타원형 모양을 잘 맞춰서 살짝 누르기만 하면 쉽게 바로 들어갑니다. 네, 그럼 착용 모습을 한번 볼게요. 이 에어팟 2랑 비교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역시 짧아진 길이가 마음에 들고요. 시각적인 만족감이 큽니다. 부담스럽게 튀어나오지 않아서 착용 모습은 괜찮습니다. 이 착용감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면 이게 커널형이긴 한데 이어팁이 이 귓구멍에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앞부분 3분의 1 정도가 귓구멍을 입구에서 살짝 막고 있다는 느낌이에요. 귓구멍에 뭔가 딱 들어갔다는 느낌이 적기 때문에 부담스럽지 않고 오픈형이었던 에어팟 2에 비해서 안정적으로 잡혀있는 느낌이죠. 안정적이면서 이물감도 적은 느낌. 한마디로 착용할 때 편안합니다. 네, 이제 제대로 착용했으니까 이어폰 소리 성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음악을 좀 듣고요. 너를 위해 just 날 하 들어본 소감을 말씀드리면 저음 부분이 과하지 않은 수준에서 최대치로 끌어올려 놓은 느낌이에요. 사람에 따라서는 저음이 좀 과하다 느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중음과 저음에서는 소리가 꽉 찬 느낌이 들긴 하는데 그에 비해서 고음 부분이 약간 빈약하게 들립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원함이 좀 덜하고 해상력이 좀 떨어지는 느낌이 느껴지기도 하네요. 청량감 있는 소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약간 실망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소리가 날아다니지 않고 어느 대역 하나 튀거나 거슬리지 않는 수준이라서 소리를 잘 정리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저는 만족스러웠고요.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느낌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노이즈 캔슬링 능력도 한번 알아볼게요. 노캔의 끝판왕이라는 보스 QC20과의 비교를 해보았는데요. 노이즈를 잡아내는 능력은 역시 QC20이 더 뛰어났습니다. 에어팟 프로의 노캔 능력은 QC35 헤드폰과 비슷한 수준으로 느껴지고요. QC35도 아직 최고의 노캔 성능을 가진 기기로 분류가 되고 있으니까 이 작은 에어팟에서 이 정도의 성능을 내준다는 점에서 저는 만족스러웠습니다. 근데 이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제대로 이용하려면 귓구멍에 잘 맞춰서 외부 소리가 안 들어오게 하는 게 첫 번째니까요. 오늘 처음 말씀드린 본인에게 잘 맞는 이어팁을 골라서 착용하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해야겠습니다. 이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켜고 끄는 방법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방법은 제어 센터에서 볼륨 항목을 길게 누르는 거예요. 그럼 노이즈 감쇄, 끔, 노이즈 수용 이렇게 세 단계가 나오는데 노이즈 감쇄는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켠 상태고요.
끔은 말 그대로 노캔 기능을 끈 거예요. 노이즈 수용은 에어팟의 외부 마이크를 통해서 외부 소음을 수음해서 들려주는 방식입니다. 근데 이 수음 정도가 과하지도 덜하지도 않기 때문에 마치 이어폰을 착용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외부 소음 수음은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이런 디테일한 면을 신경 썼다는 점에서도 아주 참 만족스러웠어요. 이 노캔 기능을 켜고 끄는 두 번째 방법은 설정에 블루투스로 들어가서 에어팟 프로를 선택해 주시면 아까처럼 3단계의 노이즈 제어를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에어팟의 포스터치 부분을 길게 누르면 노이즈 수용과 노이즈 감쇄 이 두 단계를 전환할 수 있어요. 두 단계 말고 노캔을 끄는 끔 기능까지 3단계를 이용하시려면 블루투스 설정에서 아이팟 프로로 들어가셔서 에어팟 길게 누르기 항목에서 이 끔 항목까지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 포스터치가 잘 안 될 때가 많은데요. 이 포스터치가 잘 되게 하는 팁을 알려드릴게요. 이 포스터치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손가락 끝부분으로 누르지 마시고요. 손가락 옆부분 전체를 이용해서 이렇게 볼을 꼬집듯이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 포스터치 센서 전체를 한꺼번에 눌러줘야 인식이 잘 되더라고요. 한 가지 방법이 더 있긴 한데요. 한번 보세요. 시리아 노이즈 수용, 시리아 노이즈 감쇄, 시리아 노이즈 감쇄. 이건 도저히 못 알아듣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이거 나만 안 돼? 발음 연습을 더 해야겠습니다. 가갸, 거겨, 고겨, 구규. 극이, 개개, 개귀. 통화 음질 비교도 한번 해볼게요. 조용한 데서는 당연히 잘 들릴 테니까요. 시끄러운 환경에서 테스트를 해봐야겠습니다. 비교 대상은 아이폰으로 직접 통화하는 것과 QCY T1, 갤럭시 버즈, 에어팟 2와 함께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좀 인위적으로 극단적인 좀 소음 환경을 만들어 놓고 바로 통합 테스트를 진행하겠습니다. 우선은 그냥 이 아이폰을 통해서 통화하는 것을 보여드릴게요. 네, 아이폰 본체로 통화하고 있습니다. 아이폰 본체를 통해서는 이 정도의 노이즈, 주변 소음이 있을 때 어느 정도 상대방에게 목소리가 전달이 되는지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어떤가요? 잘 들리시나요? 지금은 QCY T1을 통해서 통화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노이즈, 이 정도 주변 소음은 상대방한테 어떻게 될지 볼까요? 들어보겠습니다. 잘 들리시나요? 테스트.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어떤가요? 그럼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이 정도 노이즈, 이 정도 소음일 때 갤럭시 버즈는 과연 목소리를 어느 정도로 전달해 줄 수 있을지, 상대방은 어떻게 들릴지 한번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테스트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어떤가요? 잘 들리시나요? 지금은 에어팟 2를 통해서 통합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과연 에어팟 2는 이 정도 노이즈에서 어느 정도의 성능을 보여줄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잘 들리시나요? 어떤가요?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그럼 다음 테스트로 넘어가 볼게요. 네, 이번에는 에어팟 프로를 통해서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일단 에어팟 프로를 끼니까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작동하면서 주변 소음이 좀 저한테는 작게 들려요. 그럼 과연 상대방한테는 어느 정도의 소리를 들릴지 한번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어떤가요? 잘 들리시나요? 어느 게 가장 잘 들릴지 저도 궁금합니다. 이번에는 에어팟 설정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살펴볼게요. 에어팟은 따로 어플을 설치할 필요 없이 블루투스 설정에서 에어팟 프로의 모든 기능을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먼저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켜고 끌 수 있고요. 에어팟 길게 누르기 항목에서는 이 포스터치 부분을 길게 누를 때 실행할 동작을 결정할 수 있어요. 시리를 호출하거나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켜고 끌 수 있습니다. 이어팁 착용 테스트는 이어팁의 크기나 착용 상태에 따라서 지금 제대로 된 소리를 들려줄 준비가 됐는가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이 에어팟 프로는 귀 안쪽에서 들리는 소리까지 감지하는 내향 마이크가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소리가 귀 안쪽에서 제대로 들리고 있는지 여부도 스스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일부러 이 오른쪽 에어팟을 느슨하게 착용해보고 테스트를 진행해 볼게요. 테스트를 시작하면 5초 정도 테스트 음악이 흘러나오고 바로 결과가 표시됩니다. 네, 오른쪽 에어팟을 제대로 착용하거나 이어팁을 교체하라고 나오죠. 이 기능은 이어팁을 교체하신 후에 테스트 용도로 해보시기에도 좋습니다.
네, 자동으로 착용 감지 기능을 켜놓으면 미디어가 재생되고 있을 때 에어팟을 귀에서 빼게 되면 자동으로 미디어가 중지되고 또 다시 끼면 자동으로 플레이가 되는 기능을 이야기하고요. 또는 동시에 여러 대의 블루투스 기기가 연결되어 있을 때 에어팟을 착용하는 걸 감지해서 자동으로 소리 출력을 에어팟으로 잡아주는 기능도 하고 있어요. 블루투스 연결은 돼 있지만 에어팟을 착용하지 않고 있다면 음악 플레이 할 때 소리는 아이폰에서 나오게 됩니다. 똑똑하죠? 마이크 설정은 두 유닛 중 어느 쪽 마이크를 사용할 것인가 설정하는 건데 저는 자동으로 놓고 쓰고 있어요. 사용 팁이나 주의사항을 몇 가지 더 말씀드리면, 첫 번째, 에어팟을 케이스에서 꺼내기가 좀 어렵거든요. 이렇게 머리끄댕이를 잡고 빼는 것도 좀 별로고요. 몸통을 잡고 빼려니까 자꾸 미끄러져서 잡기가 힘들어요. 그럴 땐 이렇게 잡지 말고요. 안쪽에서 이렇게 손 쪽으로 밀어주세요. 자연스럽게 에어팟을 꺼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팁은 에어팟 배터리 잔량을 확인하는 방법인데요. 아이폰 홈 화면에서 왼쪽으로 쓸어 넘기면 위젯이 나오죠. 여기서 편집을 눌러주면 배터리 위젯을 추가할 수 있어요. 그럼 에어팟과 케이스의 배터리 상태나 충전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팁은 무선 충전을 시작하면 충전 LED가 켜지는데 한 5초 정도 지나면 그 불이 꺼지거든요. 그럼 나중에는 이게 충전이 잘 되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럴 땐 에어팟 케이스를 2번 툭툭 두드리세요. 충전 LED가 다시 몇 초간 켜지니까 충전 상태를 알 수 있게 되죠. 네 번째는 에어팟을 벗어났을 때 노이즈 캔슬링 오작동으로 인해서 배터리가 방전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에어팟을 귀에서 빼내면 자동으로 음악이 정지되면서 노캔 기능도 꺼지게 되는데 이게 오류가 나서 귀에서 뺀 걸 인식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럼 노캔 기능이 계속 켜져 있게 돼서 배터리가 방전되는 경우가 생기게 되죠. 에어팟을 빼두실 때는 반드시 케이스에 넣어서 혹시 모를 방전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갤럭시나 기타 안드로이드 기기와 연결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안드로이드 기기에서 블루투스를 켜신 다음 새로운 기기를 연결할 준비를 하시고요. 에어팟을 케이스에 넣은 상태에서 케이스 뒷면에 동그란 버튼을 누르고 계세요. 그럼 안드로이드 기기에 에어팟이 뜨게 됩니다. 눌러서 연결해주면 간단하게 연결할 수 있어요. 근데 안드로이드와 연결된 상태에서는 포스터치로 노캔 기능을 켜고 끄는 것 외에는 다른 기능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배터리 잔량도 알 수가 없고요. 또 착용 여부를 감지해서 이어폰을 빼면 자동으로 음악을 중지하는 이런 기능마저도 안 되죠. 마지막으로 에어팟 프로를 쓰면서 느낀 점을 정리해보면 작은 사이즈에 가볍고 또 착용감도 좋고 좋은 음질을 들려줄 뿐만 아니라 노캔 기능도 준수하고 또 무선 충전까지 된다는 점에서 무엇 하나 빠지지 않는 이어폰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느 기능 하나 부족함이 없는 좋은 밸런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든든한 이어폰이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하지만 노이즈 캔슬링이 굳이 필요 없으신 분들은 훨씬 저렴한 에어팟 2나 또 갤럭시 버즈 같은 훌륭한 대안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고려해 보시길 바랄게요. 또 안드로이드에서는 에어팟 기능을 100% 사용할 수 없다는 점도 구매할 때 고려하셔야겠죠. 네, 오늘은 좀 길게 에어팟 프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선택에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거잔 비노트였습니다.